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보들보들 마을은 아주 평범한 마을이었어요. 작은 꽃이 피는 돌담길, 고양이들이 길게 하품하는 지붕, 빵 굽는 냄새가 골목골목마다 퍼지는 곳이었지요. 이 마을의 아침은 언제나 같았어요. 종소리가 울리면 가게 문이 열리고 사람들은 바쁘게 발걸음을 옮기며 하루를 시작했어요. 아이들은 책가방을 메고 깔깔 웃으며 뛰어가고 어른들은 무언가를 끊임없이 들고 옮기고 쓰고 외쳤죠. 하지만 그 와중에 누구도 눈치채지 못한 일이 하나 있었어요. 마을이 아주 천천히, 정말 조금씩 작아지고 있다는 것. 세모는 그걸 가장 먼저 알아챈 아이였어요. 세모는 조용하고 사색이 많은 아이였어요. 항상 고개를 살짝 숙인 채 뭔가를 관찰하듯 바라보곤 했죠. 꽃잎이 떨어지는 소리, 달팽이의 움직임, 비 오는 날 창틀에 고이는 물의 흔들림 같은 걸 좋아했어요. 어느 날 아침, 세모는 문을 열고 나가려다 잠시 멈췄어요. 문이 조금 작아졌어. 처음엔 그렇게 느껴졌을 뿐이었어요. 하지만 다음 날엔 현관 앞에 작은 나무 화분이 세모의 무릎보다 높아졌고 그 다음 날엔 골목길의 가로등 아래에 있던 고양이 간식통이 세모의 발 아래로 밀려나 있었어요. 모두가 무심코 지나치는 풍경이었지만 세모는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 물건들이, 풍경들이 어제와 다르다는 것을요. 엄마 이거 봐. 어제보다 신발장이 작아졌어. 세모야, 그건 내가 커졌기 때문이겠지. 아니야, 신발장도 작아졌고 계단도 하나 없어졌고 길이 조금 짧아졌어. 엄마는 웃으며 머리를 쓰다듬었지만 세모의 눈은 아주 진지했어요. 그날 밤 세모는 작은 공책을 꺼내 보들보들 마을이 작아지는 기록이라는 제목을 붙였어요. 첫 번째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었지요. 신발장 1cm 작아짐. 계단 12개에서 11개로 줄어든. 가로등 불빛이 더 낮아짐. 간식통 위치 이동. 세모는 혼잣말처럼 중얼였어요. 이 마을엔 무언가 조용히 일어나고 있어. 다음 날부터 세모는 작은 차와 공책을 들고 마을을 돌기 시작했어요. 공원 벤치, 놀이터, 미끄럼틀, 분수대, 가장자리까지. 세모는 앉았다 일어났다, 재고 또 재며 조용히 기록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 누구도 눈치채지 못한 마을의 진실과 조용히 마주하게 되었답니다. 세모는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마루로 나가 문틀의 높이와 창틀에 떨어지는 빛의 각도를 확인했어요. 공책엔 하루하루가 빼곡히 채워졌고 세모는 그 안에서 어떤 패턴을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가장 바쁜 날 마을은 조금 더 많이 작아져. 바로 장날이었지요. 모두가 종종 걸음을 치며 바구니를 들고 다닐 때 장터 앞 나무 그늘은 어제보다 작았고 오래된 우체통은 더 낮게 기울어져 있었어요. 왜 그럴까? 바쁜 게 나쁜 건 아닐 텐데. 세모는 생각했어요. 바쁘다는 건 마음이 바깥에 있다는 뜻일지도 몰라요. 그리고 보들보들 마을은 사람들의 마음이 자신을 잊을 때마다 살짝 작아지는 걸지도요. 어느 오후 세모는 마을 가장자리의 오래된 나무 아래에서 둥근 안경을 쓴 작은 풍선 장수와 마주쳤어요. 그의 이름은 둥둥씨였죠. 너도 봤구나. 마을이 작아지고 있다는 걸 둥둥씨는 말했어요. 풍선들이 더 이상 뜨지 않아. 마을이 작아지면 공기도 작아지고 공기가 작아지면 바람이 줄어들거든. 세모는 놀랐어요. 말없이 끄덕이며 풍선 하나를 만져봤죠. 그건 말랑하고 따뜻했지만 하늘로 떠오르지 않았어요. 풍선도 쉬고 싶은가 봐요. 그 말에 둥둥씨는 잠시 웃었어요. 맞아. 가끔은 떠오르지 않고 머물러 있어야 할 때가 있지. 세모는 풍선을 품에 안고 천천히 돌아서며 생각했어요. 이 작아지는 마을은 우리에게 쉬라고 말하는 걸까? 그날 밤 세모는 꿈을 꿨어요. 작아진 마을 안을 천천히 걷는 꿈. 아무도 소리내지 않고 아무도 뛰지 않는 마을. 사람들은 조용히 서로를 바라보고 바람은 낮게 흐르며 나무를 쓰다듬었어요.
세모는 그 꿈에서 말없이 웃는 찰리벌레를 다시 만났어요. 느리게 걷는 걸 배운 아이는 절대 길을 잃지 않아. 찰리벌레가 말했어요. 그 말은 마치 노래 같았어요. 세모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무언가 다짐한 것처럼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오늘은 마을에 숨어있는 쉼을 찾아보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 다짐은 보들보들 마을의 진짜 비밀을 향해 조용히 문을 열고 있었답니다. 그리고 그 다짐은 보들보들 마을의 진짜 비밀을 향해 조용히 문을 열고 있었답니다. 세모는 공책을 품에 넣고 가장 먼저 가만히 있을 수 있는 곳을 찾기 시작했어요. 처음 간 곳은 마을 도서관 뒤편 2층 정원이었어요. 잡초가 무성하게 자랐고 낡은 의자엔 먼지가 소복히 쌓여 있었지요. 세모는 먼지를 손으로 톡톡 털어내고 앉았어요. 그리고 한참을 아무 말도 없이 그냥 바람 부는 소리만 들었어요. 바람이 잎을 흔들고 잎이 그림자를 흔들고 그림자가 세모의 무릎을 간지렸어요. 그리고 그 순간 세모는 마치 누군가가 말을 거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쉼은 말을 하지 않지. 그저 느껴질 뿐이지. 세모는 주위를 둘러봤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하지만 그 정원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세모의 마음을 조용히 쓰다듬었답니다. 그날 이후 세모는 매일 한 곳씩 아무도 찾지 않는 장소들을 찾아 나섰어요. 구슬이 또르르 굴러가 멈춘 헛놀이터의 그늘, 길 잃은 연필들이 모여 사는 폐교의 옛 교실, 빗소리만 가득한 버려진 우산 가게. 그곳들엔 어떤 소리도 없었지만 세모는 그 침묵 속에서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었어요. 이 벤치는 예전엔 하루에 5명이나 앉았단다. 이 칠판엔 누가 처음 멍하니라는 단어를 썼는지 아니? 이 우산은 지금도 비 오는 소리를 기억하고 있어. 세모는 마을에 숨어있는 쉼표들을 모으는 중이었어요. 그리고 마치 작은 수집가처럼 그 이야기들을 공책에 적어두었죠. 쉼의 기록장이라고 이름 붙인 새 공책이었어요. 그렇게 몇 주가 흘렀을 무렵 세모는 마을 한복판에서 사람들이 점점 더 자주 멈춰 서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누군가는 갑자기 하늘을 올려다보았고 누군가는 벤치에 앉아 책을 펼쳤고 어떤 아이는 말없이 개미를 따라가고 있었지요. 그리고 그날 밤 처음으로 마을이 조금 커진 느낌이 들었답니다. 세모는 창문을 열고 달을 바라보며 중얼였어요. 작아지는 것만이 전부는 아니야. 다시 커질 수도 있어. 다시 숨을 쉴 수 있어. 바람이 가볍게 세모의 머리를 스치며 조용히 웃는 듯 속삭였어요. 그래, 너처럼 바라보는 이가 있다면 말이지. 그래, 너처럼 바라보는 이가 있다면 말이지. 그 다음날 아침, 세모는 공책의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적었어요. 이제 쉼이 있는 장소를 넘어 시간이 쉬는 곳을 찾아가야 해. 그 말은 누가 알려준 것도 아니었지만 세모는 분명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느꼈어요. 그날 오후, 세모는 마을 외곽에 있는 오래된 버스 정류장을 찾았어요. 지금은 아무도 이용하지 않는 곳이었지요. 버스는 더 이상 오지 않았고 정류장 표지판도 글자가 희미하게 지워져 있었어요. 하지만 그곳에 도착하자 세모는 무언가 이상한 점을 느꼈어요. 시간이 흐르지 않는 듯한 느낌? 해의 위치도 바람의 방향도 주변의 그림자도 모두 멈춰 있는 것 같았어요. 정류장 의자에 앉아있던 누군가가 세모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그는 아주 작고 둥근 몸에 알록달록한 스웨터를 입고 있었어요. 그의 옆에는 커다란 실타래 바구니가 놓여 있었지요. 너 여기까지 왔구나. 세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여긴 시간이 멈춘 곳인가요? 그 사람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시간은 멈추지 않아. 다만 여긴 시간이 쉬고 있는 곳이란다. 세모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어요. 시간도 쉴 수 있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너도 쉴 수 있고 나도 쉴 수 있고 당연히 시간도 쉴 수 있어. 그의 이름은 무지개실 할머니였어요. 할머니는 매일매일 다른 세계실을 꿰매어 보들보들 마을의 기억을 잊고 있었어요. 이건 어제 오후의 햇살실, 이건 누군가가 처음으로 괜찮아라고 말한 순간의 실, 이건
내가 도서관 정원에서 앉아 있었던 그날의 공기실. 세모는 숨을 들이켰어요. 정말로 할머니 곁에 있는 실들은 모두 아주 부드럽고 따뜻한 냄새가 났어요. 시간은 흘러가는 게 아니란다. 기억되고 감싸지고 연결되는 거야. 이 마을이 작아지는 건 그 연결이 끊어지고 있기 때문이지. 세모는 조용히 할머니 옆에 앉았어요. 그리고 실 한 가닥을 받아 들고 자신이 모아온 쉼의 기록장을 꺼냈어요. 그럼 이것도 연결될 수 있어요? 할머니는 기쁘게 웃으며 말했어요. 물론이지. 너는 마을의 쉼을 지켜본 아이니까. 이제부터는 시간도 함께 꿰매보자. 그날 세모는 처음으로 기억을 꿰맨다는 것이 무엇인지 배웠어요. 그건 누군가의 이름을 조용히 불러보는 일, 누군가의 웃음을 가만히 떠올리는 일,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누군가 옆에 앉아있는 일이었어요. 세모와 무지개실 할머니는 함께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정류장 옆 작은 테이블에 앉아 하루의 시를 천천히 감아가며 마을의 크고 작은 순간들을 잊고 또 이었지요. 그리고 세모는 점점 알게 되었어요. 마을이 작아지는 것은 단지 무언가 줄어드는 일이 아니라 무언가가 잊혀지는 일이기도 했다는 것을요. 어느 날 할머니는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세모야, 이제 너 혼자서도 기억을 이어줄 수 있을 거야. 그날 밤 세모는 마을의 가장 오래된 골목으로 향했어요. 거기엔 사람들이 거의 다니지 않는 작은 문 하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문을 열자 마치 오래된 숨결처럼 따뜻한 공기가 세모의 볼을 감싸며 말했어요. 기억해줘서 고마워. 그 말이 귓가에서 사라지기도 전에 세모는 공기 속에서 작고 부드러운 소리를 들었어요. 어디선가 천천히 울리는 종소리였지요. 딸랑딸랑딸랑. 그건 누구를 부르는 소리도 아니고 무엇을 시작하라는 소리도 아니었어요. 그저 지금 여기를 알려주는 소리.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소리였죠. 세모는 문을 닫고 기억을 꿰맨 실을 손에 꼭 쥔 채 다음 장소를 향해 걸어갔어요. 이번에 세모가 향한 곳은 예전엔 아이들로 가득했던 숨바꼭질 골목이었어요. 지금은 아무도 찾지 않는 벽돌이 반쯤 무너진 골목이었죠. 하지만 세모가 그곳에 다다랐을 때 작은 소리 하나가 들렸어요. 여기야, 아직도 숨고 있어. 세모는 조심조심 벽돌 틈을 바라봤어요. 그곳에는 커다란 눈을 가진 작은 그림자 아이가 숨어 있었어요. 너는 누구야? 나는 이치놀이야. 예전엔 아이들이 매일 나랑 놀았는데 이젠 아무도 나를 부르지 않아서 계속 숨어 있는 거야. 세모는 말없이 실타래에서 한 가닥을 꺼내 그 아이의 손에 건넸어요. 이건 어제 내 생각이 난 친구가 다시 널 떠올렸던 기억이야. 너는 잊히지 않았어. 그 말에 그림자 아이는 천천히 고개를 들고 웃었어요. 그리고 골목 안쪽 벽에 커다란 숨바꼭질 지도를 그려줬어요. 이건 우리가 놀던 자리야. 이 지도는 이제 너한테 맡길게. 세모는 그 지도를 품에 안고 또 다른 잊힌 장소를 향해 걸어갔어요. 다음으로 도착한 곳은 귓속 우체국이었어요. 귓속 우체국은 아주 특별했어요. 소리를 모아서 편지로 바꿔주는 곳이었거든요. 그곳에는 작은 새 한 마리가 앉아 있었어요. 이름은 피치였지요. 세모, 드디어 왔구나. 너에게 줄 소리가 많아. 피치는 날개 아래에서 반짝이는 편지들을 꺼냈어요. 그건 모두 사람들이 마음속에만 담아두고 말하지 못한 소리들이었어요. 엄마에게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어요. 그때 나도 무서웠어. 정말로 고마웠어. 세모는 그 편지들을 하나하나 감싸 안고 실로 묶어 책처럼 만들었어요. 그 책의 이름은 말하지 못한 것들의 도서관이 되었어요. 그날 밤 세모는 도서관 뒤편의 돌벤치에 앉아 그 책을 펼쳤어요.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죠. 모두 들었어. 너희는 잊히지 않았어. 작아지지 않았어. 그 순간 도서관 앞 작은 가로등이 살짝 더 높아졌어요.
그 빛은 아주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마을의 어두운 틈을 환하게 비추기 시작했어요. 세모는 그 빛 아래에서 다시 실을 손에 감으며 마을에 숨겨진 공간들을 하나씩 떠올렸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나는 이 마을의 기억을 잇는 아이. 작아지는 건 두렵지 않아. 왜냐하면 다시 커질 수 있다는 걸 나는 알게 되었으니까. 나는 이 마을의 기억을 잇는 아이. 작아지는 건 두렵지 않아. 왜냐하면 다시 커질 수 있다는 걸 나는 알게 되었으니까. 세모는 마지막 실타래를 가방에 넣고 세 군데의 장소를 떠올렸어요. 마을에서 가장 조용한 곳, 아무도 눈길을 주지 않는 곳, 그리고 시간이 가장 오래 멈춰 있었던 곳. 그 첫 번째는 침묵의 분수였어요. 예전엔 맑은 물소리로 가득했던 광장 중앙의 분수였지만 언젠가부터 물이 흐르지 않았고 사람들도 그곳을 돌아가 버리곤 했죠. 세모는 분수대 가장자리에 앉았어요. 물은 흐르지 않았지만 공기 속엔 여전히 습기와 기억이 머물고 있었어요. 세모는 손을 조심스레 물줄기 자리에 댔고 속삭였어요. 여기 예전엔 웃음소리가 많았지요. 물방울이 튀고 아이들이 손을 담그고 돌고래 모양 동상 위로 햇빛이 반짝였죠. 그리고 실타래에서 가장 파란 실 한 가닥을 꺼내 분수의 꼭대기 조각상에 매달았어요. 그 순간 분수대 중심에서 아주 미세한 소리가 들렸어요. 툭툭툭 하나둘씩 맺히는 물방울 소리. 세모는 조용히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두 번째 장소는 마을숲 가장 안쪽에 있는 기억의 나무였어요. 나무는 크고 굵었지만 이상하게도 가지에는 잎이 하나도 없었어요. 세모는 나무 아래에 앉아 눈을 감았어요. 바람도 새도 먼지도 없이 너무 조용했기에 세모는 자기 마음속 소리가 더 크게 들렸어요. 잊지 말자. 처음 마을이 작아졌다고 느꼈을 때를 모두가 멈추지 못하고 서두르기만 했던 순간을. 세모는 가만히 가방에서 실타래를 꺼내 나무의 허리에 실을 둘렀어요. 그 실은 잎사귀처럼 흔들리며 빛을 머금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나무의 마른 가지 끝에서 아주 작은 새싹이 피어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하나, 그 다음엔 둘, 이윽고 그 잎사귀들은 바람에 살짝 흔들리며 마치 오래된 기억이 깨어나는 듯 속삭였어요. 기억해줘서 고마워. 세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향한 곳은 마지막 멈춘 시계였어요. 시계탑은 마을 가장 높은 언덕에 있었어요. 오래전엔 하루 3번 종소리를 울렸지만 지금은 초침마저 멈춘 채 침묵만이 머물고 있었죠. 세모는 시계탑 안 계단을 천천히 올랐어요. 계단마다 삐걱거리는 소리, 문득문득 들려오는 바람의 한수. 드디어 꼭대기에 도착하자 멈춰 선 시계의 태엽 앞에서 세모는 가장 오래된 실, 처음 마을이 작아졌을 때 꺼내놓았던 실을 꺼냈어요. 그리고 시계 바늘에 그 실을 걸고 살며시 속삭였어요. 이제 다시 걸어도 괜찮아요. 그러자 시계의 초침이 아주 미세하게 떨리더니 딱 하는 소리와 함께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마을 전체가 조용히 떨리는 듯 했어요. 구름이 움직이고 바람이 흐르고 집집마다 창문이 열리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골목마다 번지기 시작했어요. 세모는 시계탑 꼭대기에서 마을을 내려다봤어요. 보들보들 마을은 더 이상 작지 않았어요. 조용하고 따뜻하고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는 마을. 그날 밤 세모는 시계탑에 기대어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별들이 유난히 가까워 보였고 달은 살며시 웃고 있었어요. 그리고 세모는 마지막 공책 한 장을 펼쳐 이렇게 적었답니다. 보들보들 마을, 오늘 완성됨. 기억과 쉼, 그리고 기다림으로 다시 커짐. 작아져도 괜찮아. 다시 커질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이제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세모는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아주 느리고 푸근한 꿈을 꾸었답니다.